안녕하세요 여러분, 빙빙입니다. 고민 상담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야 촬영을 합니다. 늦은 만큼 더 정성 있게, 더 진심으로 질문 한번 답변해 볼게요. 구글링! 나이 차이 8살 나는 커플인데 나이 말하고 나서의 그 놀란 정적, 아, 나이가 좀 있네. 이런 시선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든데 빙빙님은 안 그러셨나요? 당연히 그 나이 차를 말하고 나면 놀라서 그 정적이 좀 있거든요. 하면서 그 숨길 수 없는 표정이 다들 있어요. 다 놀라는데 그런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나이 차가 나는 걸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충격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뭐 당연히 놀랄만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놀라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거라고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의 어떤 편견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뭐 의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냥 놀란 거는 놀란 거다. 내가 들었어도 놀랐을 거기 때문에 아 놀랐구나. 거기서 전 끝내요. 누구라도 놀랄 수 있는 거니까 놀랐구나 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언니, 저도 연상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과거가 너무 신경 쓰여요. 문란하게 산 건 아닌데 장기 연애를 2번 정도 했었어요. 저는 남친이 처음인데 물론 지금은 저만 봐주고 그런 거 잘 알지만 괜히 뭔가 억울하고 짱나요. 혹시 언니도 이런 기분 느끼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첫 남자친구라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과거를 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궁금하달까? 짓궂게 물어보거든요. 뭐 어땠어? 재밌었어?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친이 기억 안 난다 하는데 그런 정도고, 근데 이게 첫 연애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장기 연애라서 더 신경 쓰일 수도. 독자님 이상한 거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의 마음 없는 플러팅, 어장관리 같은 것들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도 나름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인기가 있다 보니 그냥 마음 없이 찔러보고 떠보고 갖고 놀려고 하는 남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잘 구분도 못하고 항상 뒤늦게 상처받고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남자들, 끊어내는 법,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 같은 게 있을까요? 나쁜 남자인지 좋은 남자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 그런 꿀발린 말이나 그런 행동에 잘 넘어가시는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일단.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이 진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본능적으로 그런 달콤한 말에 홀리지 말고. 상처받고 못 헤어나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이 몇 번 경험을 하면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나쁜 남자들을 걸러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셨을까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면 진실된 남자랑 그냥 플러팅하는 남자랑 구분이 그냥 확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 보니까 진지하게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오는 남자들을 다 받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이 남자를 천천히 지켜보세요. 그 플러팅하고 어장하는 남자들 특징이 되게 빠르게 갔다가 빨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몇 번 더 만나보자. 이랬을 때 진심이 아닌 남자는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에?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가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귀려면 우리는 뭐 1달을 더 봐야 돼. 2달을 더 봐야 돼. 여러 조건을 붙여보세요. 진심을 쓰는가를 한번 보세요. 저랑 정말 잘 맞고 함께 얘기만 해도 즐거워진 남친이랑 1년 만에 헤어졌어요. 이유는 남친이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좋아하지 않고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겼으니 저한테 미안해서라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가 가슴 아프고 속상하네요. 저는 내년 군대까지 기다릴 예정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너무 진짜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년에 군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대 초반인가 보죠? 군대까지 기다릴 정도의 찐사랑이었구나. 너무 슬프다.
어쩌겠어요. 보내줘야지 뭐. 딴 사람이 좋아졌다는데 뭐.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마지막이 지저분하진 않았나 봐, 이별할 때. 그래서 그거에 좀 위안을 삼고 나름 뭐 이렇게 어릴 때 풋풋하게 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진심으로 1년간 사랑을 했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추억으로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진짜 소중하거든요, 이런 기억도.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이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에요, 이별에는. 잘 먹고 잘 지내다 보면은 또 우리 예쁜 독자님한테 또 좋은 인연이 생길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현재 8살 차이나는 남친과 2년 넘게 연애 중인 24 구독자입니다. 교제 중에 서로 상처도 받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행복한 현재와 미래를 그리며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제 스스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차갑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100%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성숙하지 않은 저의 모습 때문에 자책감이 듭니다. 자존감도 키우고 온전히 상대방을 믿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결혼까지 성공하신 세빈님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유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어쨌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서 상처를 받고 혹여나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늘 있으니까 내 마음을 다 내어주는 게 힘든 거야. 독자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단단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흔들 거리니까 독자님이 여기 위에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0%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약간 이 감정이 아까 금방 그 사연에서 그 남자친구가 호감 가는 사람이 생겨서 너한테 미안하다 약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랑해서 미안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내 마음은 또 그렇지만은 않아서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금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싸우고 하면서 지치고 조금 그런 신뢰도 살짝 떨어지고 사랑하는 감정도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숙하다거나 그냥 뭐 자존감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계의 문제, 관계. 근데 독자님이 이제 그걸 극복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로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뭐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다. 뭔가 너를 차갑게 대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 마음이. 100% 확신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한테도 참 미안하다. 근데 나는 그럼에도 오빠랑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 솔직하게 고민을 말해보면 또 오빠가 그거를 듣고 오빠 입장에서도 못해준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나누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걸 통해서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보니까 혼자서 좀 끙끙 앓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끙끙 앓지 말고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맙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얘기해 보시고 다시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같은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자꾸만 계속 시선이 가네요. 집에서 자기 전에도 자꾸만 생각나고 미치겠습니다. 호감을 가진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부서도 다르고 건물도 달라서 마주칠 일이 출퇴근할 때와 식사 시간밖에 없네요. 설레겠다. 나름 밥 먹을 때는 나름 저를 의식하는지 자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인지 제가 거의 자주 하는 식사 테이블에 의자가 있는데 항상 저와 마주치는 쪽으로 앉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다른 반찬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쳤는데 빠르게 피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동료분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근데 어떠한 대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동료한테도 저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어쩌다가 제가 늦게 도착하면 먼저 앞에서 기다리는 그분과 동료분이 있었는데 그 동료분이 저를 보고 그분에게 귓속말로 얘기하는데 뭔가 저를 의식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빼박인데?
또 한 번은 통근 버스를 타는데 동료분이랑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버스가 와서 끝났지만요. 혹시 그분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면 그냥 마음을 접어야 할까요? 아니 이건 빼박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빼박 호감인데요? 이거는 지금 바로 스트레이트 고고고 직진하세요. 지금이다. 그러면 딱 식사 시간 때 밥 먹을 때 급식 줄 설 때 조금 이렇게 붙어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시도해보고 말을 거는 거죠. 무조건 여자 입장에서 이거 무조건입니다. 눈 마주치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 번 마주치고 이 사람 마음은 사람이 안다니까. 어떡해 너무 설렌다. 약간 이제 구내식당 있고 같이 버스 타고 한다고 하니까 좀 그거 같은데 학창시절 고등학교 로맨스 같다. 너무 설렌다.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진전이 되셨을까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올해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직 둘 다 직업이 없어요. 둘 다 20대 중반. 근데 저는 직업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공부하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는데 남친은 20대 초반에 대학 안 다니고 4년 반 정도 일하다가 지금은 일 안 하고 거의 5개월, 6개월째 쉬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둔 돈이 좀 있음. 근데 지금은 남친이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저는 사실 남친이 미래만 보장되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 저도 뭔가 안정적인 마음으로 만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데 남친이 이게 아닌 것 같고 근데 목표도 없이 매일 집에 있고 아침엔 운동해요. 친구들 만나러 가끔 나가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제 인생이 아니라서 참견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는데 이게 몇 달간 지속되니까 답답하고 미래가 어느 순간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지금 끝내는 게 맞나 싶다가도 이대로 끝내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남친은 신중하고 싶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가 조급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시간이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반년 됐다. 근데 반년이란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어쨌든 20대 초반에 대학을 안 가고 한 4년 반, 5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5년을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일했으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대학생은 방학이 길잖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1년에 6개월이잖아 거의. 솔직히 20대로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남친의 생각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남자친구라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하는 직업이 좀 다른 결이다.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남친이 원래 했던 일이랑 비슷한 걸 또 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재취업을 해도. 그런 나랑 맞지 않다 싶으면 조금 어렵죠. 독자님은 조금 약간 목표가 있고 진취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단순히 취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수준까지 왔으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결이. 근데 이제 오래 만난 남자친구니까 아쉬움이랑 미련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시간을 한번 더 보세요. 정해보고 지금 6개월 됐다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까지는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제가 조급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좀 생각을 하셨잖아요. 충분히 냅둘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고 그 최대의 시간까지 남자친구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얘기도 하시고요. 나는 조금 너가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해서 나랑 미래를 그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나는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애 5년 넘은 커플입니다. 3살 연상 오빠랑 연애 중인데 오빠가 공무원 공부를 여태 해오다가 포기 후 요리 쪽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2년 뒤에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남자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돈을 많이 모아서 결혼해야 한다. 등 가스라이팅을 하시고 오빠는 2년, 3년 뒤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중간에서 너무 생각이 많네요. 결혼하는데 모아놓은 돈과 남자의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빠는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항상 져주고 노력해주고 싸운 적도 없어서 저희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커플입니다. 모아놓은 돈과 남자의 직장은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상황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20대 중반부터 취업을 해서 뭐 5년, 6년 직장을 다녔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되는데 지금 공무원 공부를 계속 해오셨고 이제야 돈을 좀 벌기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모아둔 돈이 없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남자의 생활력과 돈을 모으는 저축 정도인 거죠. 이제 볼 거는. 남친이 2, 3년 뒤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으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모아둔 돈이 당연히 있으면 좋죠. 좋은데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중에 있는 돈에 맞게 작게 시작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요즘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면 26살 취업하면 첫 직장이 28살 뭐 이렇잖아요. 돈 모아서 결혼하려면 도대체 언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초봉이 많지도 않은데 자취나 뭐 해가면서 돈을 모으기도 되게 힘들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비용, 결혼식하고 좀 대출받아서 전세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럴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만 둘이 조금 모아서 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큰 돈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의 직장은 근데 어른분들 다 그렇죠. 어른들은 다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 다 얘기하시죠. 근데 요즘 세상에 안정적인 직장이 어딨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람이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하는 책임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책임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많이 버는 것보다는 성실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착실하게. 끈끈한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뭐 망해서 없어지면 어떡해. 갑자기 잘리면 어떡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좌절을 하고 완전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괜찮아.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 방법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이 좋은 상황일 때는 다 좋아요. 누구나 회사에서 잘 나갈 땐 잘 나가고 돈 잘 벌 땐 좋아요. 근데 그걸 봐야 될 게 아니라 결혼할 때는 늘 제일 최악의 상황을 상상을 해야 돼요. 최악을 봐야 돼요. 최악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 지금 대기업이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 좋아. 결혼할래. 너무 달콤한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남자가 대기업에서 끝났어. 끝났을 때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 요거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결혼이 30대, 40대, 50대까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 60대, 70대, 80대까지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학도 잘 나오고 뭐 대기업 회사 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대기업에서 나와버렸어. 그랬을 때 그 좌절감을 그 사람은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 인생에서 처음 맞는 좌절감과 처음 맞는 실패에 대한 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었지만 실패도 있고 역경도 겪어봤고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도 있었고 그런 삶에 굳은 살이 잘 박혀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 당장에 모아둔 돈이랑 지금 당장의 직장 말고도 살면서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사예요. 이 사람의 굳은 살을 보세요, 굳은 살. 얼마나 이 사람이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렇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랑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풍파를 손을 꽉 잡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 부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맨 첫 번째 사연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이제 11살 연상 남친을 둔 21살 대학생입니다. 남친과 사귀게 된 지 100일이 좀 넘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나이 차이를 못 밝히겠대요. 물어보면 조금 깎아서 거짓말로 6살 연상이라고 둘러댄다. 그러다 며칠 전에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10살 이상 커플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친구들이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여서 위축이 된다. 그런 주변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고 그 이후로 헤어져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다. 빙빙님이 주변 시선 때문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는 다 극복해라. 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기질이, 성격이.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처럼 뭐 신경 안 써. I don't care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섬세한 거고 저는 좀 덜 섬세하고 섬세한 분들은 조금 그런 인식을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헤어져야 되나 고민이 들 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괜찮다고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겠는 분들은 한번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게 안 되고 계속 막 자기 전에 생각나. 마음이 쿵쾅거린다 했잖아요, 지금. 그 정도면 마음이 조금 부드러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면 저는 좀 마음 가시는 대로 하셔도 된다. 마음 편하게 하셔라. 어쨌든 주변 시선을 신경을 쓴다는 게 남자친구와의 연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못지않게 조금 신경을 쓰고 챙기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정말 이 남자만 보고 주변을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독자님은. 주변까지 같이 보고 두루두루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또 맞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될까 너무 고군분투까지는 하지 마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다가 남친 만나니까 또 행복해. 그러면 그냥 만나볼까? 그냥 거짓말하고 좀 더 만나볼까 하면 그걸 계속 만나.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용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6개월, 1년 만났다.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친구들이 이해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얘기를 꺼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연애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빙빙이님. 저는 26살 직장인 구독자입니다. 만난 지 2달 좀 넘은 동갑 남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트 비용이 많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이에요. 지금은 돌아가면서 내서 거의 반반처럼 하고 있는데 저도 직장인이긴 하지만 아직 신입이라 월급이 많지 않아서 데이트하고 나면 제 돈이 안 모여요. 남친도 대학원생이라 월급은 받지만 생활비 쓰는데도 빠듯해하는 듯해요.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싸서 한번 외식하면 5만 원은 기본이고 또 보고 싶으니까 자주 만나게 돼서 점점 더 나가는 돈이 많아져요. 내년엔 해외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데이트 통장을 써야 하나 생각해보고 있어요. 남친이 달에 50, 제가 달에 7, 80 정도로 놓고 통장에 있는 돈으로 데이트 비용, 여행 갈 돈을 모을까 하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도 궁금해요. 데이트 통장에 남친이 달에 50, 여친이 7, 80이면 150이잖아, 한 달에. 이거 굉장히 많은 수준이거든요. 일단 제가 보기엔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여행 자금 같이 한다고 쳐도 일단 여행 자금은 인당 10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해서 2명 해서 20만 원까지만 하고 데이트 비용은 한 번 만날 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걸 좀 줄여서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을 50까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트 비용 50에다가 여행 비용 저축하는 거 합해서 70만 원. 총 70만 원만 데이트 통장에 넣는 거죠. 35, 35씩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나고 첫 관계를 했는데 피가 나오니까 성병 있냐고 물어보던 그 새끼.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생각하나요? 뭐죠 이 새끼? 미친놈인가요? 아니 지금 안 만나겠죠? 새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새끼가 이상한 새끼인 거죠. 미친놈이네 이거. 이래서 성교육을 잘해야 돼요. 어릴 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이상한 새끼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지금 남자친구랑 15살 차이가 나는데 돌싱이에요. 물론 외모도 스타일도 젊어요. 93년생, 78년생인데요. 알고 지낸 지는 5년,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진짜 모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인성적으로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만 집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너무나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지지 못 받는 만남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기로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데 연락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근데 연락으로 받는 사랑한다는 느낌이 성에 안 차요. 특히나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 회식할 때, 친구 만날 때 등등 진짜 연락은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지하게 헤어짐을 생각해야 하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연락 부분은 마음을 비워야 할까요? 딴 거는 다 좋은데 연락 문제가 극복이 안 된다. 이렇게 15살 차이가 나고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용기를 내고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연락 부분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허튼 짓 하는 게 아니잖아. 남친이 연락을 안 하고 술집에 가요. 연락을 안 하고 클럽에 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쵸? 연락을 안 해서 뭔가 불안한 게 생기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특히나 멀티가 되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친구나 일하는 업무 이런 거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에 왔다. 점심에 밥 먹었다. 저녁에 퇴근한다. 요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도 안 하나요, 혹시? 연락으로 받는 사랑한다는 느낌이 성에 안 찬다. 아, 성에 안 찬다는 거 보니까 하기는 한다는 거잖아. 지금 남자친구가 어쨌든 연락을 안 한 상황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내 성에 안 차는 거면 내 기대를 낮춰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 기대에 안 차는 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내 기대를 요만큼 계속 높여놓고 상대한테 너 왜 안 해? 왜 안 해? 이러면 나만 괴로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 이거는 모든 세상사에 통하는 거거든요. 내 기대를 낮춰야 돼. 내 기대를. 그래도 상대방이 지금 다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 스타일도 좋고 인성적으로도 존경스럽고 주변 모두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다 잘하니까 그 연락 부분 하나는 독자님이 조금 기대를 낮춰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든 걸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걸 내 성에 맞게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그래도 이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랑을 잘 주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 일에 집중을 하는 걸로.